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렉스 거래, 즉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입금을 하는 방법, 즉 다양한 입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형태에 따라 최소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입금 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입금 방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분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은행 입금과 신용카드를 통한 입금,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고객분들을 위한 데비카드 입금, 그 외에 예상외로 사용이 편리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전자화폐를 통한 입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입금을 통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통한 입금 방법은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포렉스 브로커 회사의 거래 은행으로 송금을 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송금 방법의 장점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며 또한 큰 금액의 송금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단히 송금이 가능하며, 단지 송금을 받는 은행의 관련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는 것과 송금 시간이 신용카드에 비해서 약간 긴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혹은 미국, 캐나다 거주자를 위한 데비카드를 통한 입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거래회사의 잔고에 즉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신속히 입금이 이루어지며 거의 즉시 혹은 최대 1일 이내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출금 시 반드시 입금한 신용카드를 통해 출금이 되어야 하는 점이 한국 분들에게는 약간 혼돈되시는 부분입니다. 즉, 거래를 통해 이익이 생기면 입금하신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다시 돌려드리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다른 방법의 출금으로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즉 페이팔, 네텔러, 머니포커스, 리버티 리저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전자화폐는 각각 해당되는 회사별 인터넷 결제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각 외환 브로커 회사의 전자화폐의 해당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전자화폐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전자화폐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화폐의 장점은 신용카드의 신속함과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며, 1회 송금액에 제한이 있고 반드시 입금한 전자화폐로 출금을 해야 되는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비교해보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송금의 장점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단히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용카드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장 신속하게 입금이 이루어지는 점이 큰 장점이며, 출금 시 반드시 입금한 신용카드를 통해 출금이 돼야 하는 점이 단점이 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신속하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점이 큰 장점이며, 1회 송금액에 제한이 있고 송금 수수료가 은행에 비해서 높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서는
입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드시 출금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입금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방법의 입금이라도 반드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양한 입금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